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4일 만에 완전 진화가 됐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또 피해 주민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야기 한아름 리포터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 잠시 뉴스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불이 난 지 31시간 만에 초기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검은 연기가 광주 도심을 뒤덮으며 곳곳에서 분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 감식과 함께 관할구청과 금호타이어는 주민들의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화재 원인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사 중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을 좀 종합해 보면 불은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특수 재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고무를 예열하는 산업용 전기 오븐에서 불꽃이 발생한 뒤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이 빨리 나와줘야 될 텐데 보통 이런 사건이 나오다 보면 화재 원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꽤 오랜 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네, 이번 건도 그럴 것 같습니다. 화재 조사를 위해서 건물이 모두 해체되면 붕괴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 소방 등이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이게 되는데요. 물론 화재 조사를 위해 불이 시작된 주변은 해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건물이 해체될 때까지는 내부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근데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곳? 네. 그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위험했던 공간 어디입니까? 네, 현재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제 네. 불이 난 곳으로 지목된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평소에도 좀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평소에도 전기 오븐으로 고무를 예열할 때 불꽃이 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이 나기도 했고 그때마다 자체 진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당 공정이 화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로도 자체 진화를 할 정도로 그곳이 위험한 곳이었다는 거, 화재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 그러면 소방 설비라든가 소화 설비가 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불이 시작되자 전기 오븐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분사하는 소화 설비는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분사 장치가 불이 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분사되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줄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이게 잘 가동이 됐다면 이렇게 큰 불로 가진 않았겠죠. 예. 네, 그런 이제 입장도 있는데요. 네. 또 방화문 오작동의 경우에도 이 생고무를 데우는 오븐에서 화재를 감지하고 방화문이 내려왔는데 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방화문이 다시 올라가면서 화재가 확산됐다는 회사 안전환경팀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후화된 시설 때문인지 불길 확산을 막는 방화벽이 아예 없었고 화재를 키운 또 다른 원인으로 현재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안전 방제 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현재 그런 이야기가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를 두고 노조 측과 사측의 입장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화재 발생 당시 공장 내 방화문은 내려오지 않았고 경고벨도 작동하지 않아서 다수의 직원들이 연기를 보고서야 스스로 대피했다는 점을 들어 초기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사측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설비는 정상 작동했지만 화재의 규모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면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화재 원인도 일단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예, 직장을 잃은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이 없으니까. 네, 현재 예, 광주 공장이 어떻습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문을 닫을 위기니까요. 아. 네, 또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갈 곳을 잃고 집을 잃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산구는 화재 발생 첫날인 지난 17일 오후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광주 여자대학교 체육관에 1차 임시 대피소를 설치 운행했습니다. 이후 임시 대피 중인 주민 137가구를 귀가시켰는데요. 그러나 당시 화재 현장에서는 잔불이 계속 되살아나면서 심한 연기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종일 매캐한 연기가 이어지면서 집으로 돌아온 상당수 주민이 두통과 구토, 어지럼 등을 호소했고요. 이에 따라 광산구는 2차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의료나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뭐 화면과 또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새까만 그 연기들이 쉴 수 없이 그냥 30시간 넘게 타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지금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더 걱정이고요.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광주 환경운동연합의 김종필 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의 뭐 원인이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77시간 만에 이제 완전 진화가 되긴 했는데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추정되는 의견들이 있긴 하는데, 네. 오늘 발표했다는 경찰에서 이제 전담팀을 꾸려갖고 화재 원인과 과실 책임을 이제 밝힐 예정이라고 그래서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재가 있는 날이 5.18 전야제가 있었던 그날이거든요. 5월 17일. 그래서 네네. 뭐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야외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연기가 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도 금남로의 현장에 있는 지인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좀 매캐한 냄새가 난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퍼졌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그 당일에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시민분들이 그렇게 느낀 분들이 좀 많으셔서 거기까지 이렇게 확산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새벽 시간이나 아침 그 다음 날 새벽 아침 시간에는 이제 대기가 좀 밑으로 땅으로 이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서 새벽 시간이나 아침에 좀 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번 연기가 확산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나 광산구에서도 이 대피 지침이라든가 문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도 안전 요령 수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보 제공이라든가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적정량을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는 계층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그거를 취득하지 못하는 노약자라든지 어르신들 부분, 그다음에 그 문자들이나 그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대피하기,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제대로 대피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면밀히 좀 평가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되어서 좀 더 면밀하게 추후에 좀 엄중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광산구 소재에 있기 때문에 광산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산업 단지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네네. 이제 세방산업 관련해서 배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다 큰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그때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응 사고 때 그 매뉴얼들이 실제로 작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타이어 연소로 인한 화재 사고는 이제 그 화학물질 사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그 화학 사고에 대해서 그 타이어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유독 물질이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인 사고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특수한 경우로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되지 않고 다만 이제 국가
그 소방 동원령 정도를 해서 일반 화재 준해서 대응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이어 연소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 요즘 이제 뭐 뭔가 화학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별도의 대형 매뉴얼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23년도에 한국 타이어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네. 당시에서도 그때 매뉴얼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추후에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영향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경우는 또 더 많이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전이 대처를 했고 또 건강상의 어떤 것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충남대학교에서 시민 건강 역학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기관지라든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게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제 개요적인 부분만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 대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내부 전문가가 조금 배제된 상태에서 좀 추진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그 일반 이제 행정이나 시민들 대전시를 상대로 했던 게 좀 어려웠던 것을 좀 저희들이 추후에 저희 이번 금호 타이어 사고를 계기로 그 지역에 이제 단체들과 소통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주민들이 어렵게 좀 대응했던 것 같고 강주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뭐 대전 사례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외부 전문가가 와서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던가 또 시민들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때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뭐 그런 모습도 다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이제 그 일반 시민과 어린이 노약자나 임산부라든지 호흡기 질환의 그 환자분들은 이 연기에 대해서나 이런 분진이나 이거에 대해서 또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일시적인 역학조사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연기라든가 화학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추적을 좀 길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때부터 쭉 오던 그 자리 아닙니까? 네네.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도시 내에 이런 산업단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는 거기가 이제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조금 도시의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주 지역의 산업단지 주변은 이제 택지 개발을 해서 주거 지역이 인접해 있는 거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일부 구간에는 아예 완충 녹지도 없어서 공장과 주거지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번 사고처럼 좀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했었을 때 향후 이제 도시 개발에 있어서 환경 예안 평가라든지 안전 조건 강화라든지 완충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좀 더 보다 이제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좀 정밀 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사고 통해서도 이제 또 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부분, 제도적으로든 뭐든 간에 부족한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사회라든가 환경단체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별도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TF팀을 꾸리고 있고요. 네. 향후 이제 화재 진압이 되었으니 이제 공개된 자료라든지 일련의 그 과정들을 좀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뭐가 부족했고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되는 건지 개선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야별로 좀 나눠서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을 좀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김종필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 이제 현장 취재한 거 사이에 저희가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좀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호 타이어가 50년 넘게 그 도심 그 자리에 위치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노후도라든가 또 그 인근에
좀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성 문제 이런 게 계속해서 대두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이런 이 도시 계획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도심 외곽에 위치했지만 이 도심이 확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또 도심 재개발 등을 들어 광주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화재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요.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수년 전부터 소음과 분진, 교통 혼잡, 화재 위험 등의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화재로 인해서 공장 이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때문에 지금 집에 못 들어가신 분들 대피소에 지금 머물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지금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광주 공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번 대형 화재로 인해서 대규모 제조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서 노후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데에 따른 공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광주 공장의 경우는 광주시 광산구 KTX 송정역과 주거지 등이 맞닿아 있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등도 있어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민들 역시 이번 기회에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광주 공장 이전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네. 이 30년 전인 지난 1995년 이제 11월에도 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번처럼 주민들이 유독가스를 피해서 대피하는 큰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금호타이어 측은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광주 공장을 지역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사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광주시와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는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화재 사건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상업시설 밀집지역 이런 것들에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고 뭐 생활 패턴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도시를 다시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심각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피해라는 게 지금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습니까? 뭐 광주시가 피해 대책 관련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역 경제의 타격은 사실 광주 공장이 이제 화재 이후에 화재 감식도 해야 하고 꽤 오랜 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여서 그곳에 근무하시던 노동자들의 또 일자리도 걱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광주시 역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수습과 관련해서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광주시 역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광주시 김광수 사회재난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크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난 7월 17일 7시 이후 화재로 우리 시와 광산구에서 재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한 상태고요. 화재가 난 이후에 17일 이후에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장 인근에 이동 차량 2대를 배치해서 검사하고 있고 또 소방수로 인해서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 관로를 통해서 소방수는 제2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가게 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또 하천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또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분진으로 인한 그 제2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8일부터 도로에 쌓인 분진 제거를 위해서 도로 청소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상당 기간 가동 중단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8일 광주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께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고요. 아울러 원활한 피해 수습을 위해서 광산구로 특별 재난구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13억 지원도 함께 건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건의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불은 꺼졌습니다만은 불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안전이고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지금 보여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호 타이어 위기는 단순히 공장 한 곳의 피해가 아닐 겁니다. 광주 전체의 회복력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복구 계획의 투명한 공개, 또 고용 유지 대책, 주민 지원 시스템 구축과 협력 업체 연쇄 피해 방지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한아름 리포터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건의 남은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